안녕하십니까. 전기안전기술사 강의를 맡은 김일기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일단 1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술사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기술사는 이제 장기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제 보실 최신 전기안전기술사 300선 앞에도 실어놨는데 기술사 10개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술사를 이제 2개 취득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베낀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터득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안전기술사를 이제 저희 18과까지 그렇게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각 장마다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에 대한 것도 좀 출제 비율도 좀 잠깐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2교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전기안전기술사 이제 300선 하면 한 90강에서 100강 정도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300선만 완벽하게 소화를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별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이 계산 문제는 좀 교재에서는 뺐고, 논술 문제 한 300문제가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300선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뭐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조를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것을 한 96회 때 전기안전기술사 8명이 합격할 때 5명이 이걸로 공부하는 학생들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과거에는 전기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출제 경향을 좀 보면 그쪽 프로테지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15%, 20%, 하여튼 20% 이상은 거의 넘지 않고, 문제수로 보면 뭐 매 회마다 한 적게 나올 때는 한 서너 문제 정도, 산업안전, 전기안전 쪽 안전 분야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한 7, 8문제.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 5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 분야를 또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96기 때 저희 다른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건축전기 반에서 전기만 공부를 해가지고 안전을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연의 일치고, 안전 분야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 5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한 2, 3문제 정도는 이제 안전에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머지 전기 분야가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안전은 건축전기 분야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전기의 대부분 설계 쪽이라든지 조명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약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뭐 거의 문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술사에 대한 10개명 어떻게 해야지 기술사를 합격할 수 있느냐,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건축전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건축전기를 공부를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니까 상당히 좀 조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기 응용을 중간에 한번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전기 응용은 바로 합격을 했고, 91회 때 제가 전기 응용을 합격을 하고, 이어서 이제 건축전기를 계속 봐서 96회 때
건축전기는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냥 지금으로부터 뭐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모 학원에서 건축전기에 대한 그 기본반, 연구반 이제 강의를 그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건축전기만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건축전기, 전기응용, 전기안전, 예, 그렇게 고루고루 합격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축전기는 기술사, 전기기술사 쪽에서는 베이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전기 이제 뭐 가끔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저에 대한 경험담, 또 뭐 인생 살아온 이야기, 이런 것도 뭐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만 하면 좀 딱딱하니까 제가 그 한국 전기 기술인 협회에서도 이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좀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공부하시면서 좀 이렇게 졸리시기도 하고, 특히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집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인생 얘기를 좀 들려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끔 제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극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건축전기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시험을 건축전기를 10번을 보고 11번째 붙었습니다. 그냥 7.8기가 아니고 10전 11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좀 차근차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으로는 이제 4년 정도 걸렸고요. 4년 정도 전기응용 중간에 2년 뒤에 붙었고, 4년 차에 이제 건축전기 붙었고, 그래서 전기안전은 제가 좀 보면 좋겠는데, 우리 또 학생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저는 시험만 안 보고 그냥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에 모 그룹 그쪽에서 강의를 좀 했는데 성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건축전기 하는 강의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안전을 좀 해달라고 해서 안전을 좀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술사를 공부하시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변을. 예.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쭉 평일날은 설계사무소 지금 근무하고, 그동안 기술사 합격하기 전까지는 쭉 감리 쪽에 이제 일을 했었는데, 감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이제 제가 좀 사업을 하다가 좀 중간에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감리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기술사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잘 가고 뭐 그렇게 됐는데,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몰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사 공부하러 하면서 기술사 공부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보러 가면서도 시험 보러 간다고 안 하고 뭐 다른 볼 일이 있다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변에 다 알리고, 저는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데 교회도 다 알리고, 제가 교회에서 한때 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교구장, 그 다음에 뭐 찬양대, 뭐 셀리더, 그 다음에 뭐 또 차량 운행도 하고, 장로회 총무도 하고, 뭐 하여튼 감투를 뭐 4-5개 가지고 있었는데, 기술사 공부하면서 하루 아침에 다 그냥 내렸습니다. 내리고 난 기술사라는 것을 공부를 하니까 앞으로 한 1-2년 정도는 내가 교회 봉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고, 또 내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평일날 또 모일 수 있는 모임 같은 데 못 온다, 이렇게 처음에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또 이제 친척들, 뭐 이제 동창들, 애경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애경사.
요 애경사 때는 저희 그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저 대신 이렇게 쭉 참석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친척들한테 좀 욕도 좀 먹고 했었는데 결국 합격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잊혀지더라고요. 합격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 교재에 좀 적어놨지만 시간이 한 3,000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기술사 합격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한다고 그러면 며칠이냐? 3년이 걸립니다. 3년. 그건 6시간 만약 글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1.5년이면 되겠죠. 1.5년이면. 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률이 조금 높습니다. 보통 한 5%, 많을 때는 뭐 한 10%까지도 이렇게 되고요. 적게 뽑을 때는 뭐 한 2~3%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전기라든지 발송배전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시험 보는 사람들도 좀 있고, 실력들이 그 사람들은 뭐 이미 그 검증이 된 정도의 실력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보통 한 4~5년씩 공부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어쨌든 전기안전 같은 경우도 대략 한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아무리 적어도 2,000시간 이상, 길게는 뭐 4,000시간 될 수도 있고 5,000시간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애경사 같은 것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하고 이렇게 주변에 알리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주변을 정리하라는 내용하고 주변에 알리라는 내용하고 뭐 비슷한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좋은 강사하고 좋은 교사죠. 좋은 교사하고 좋은 교재를 선택해라. 제가 좋은 교사가 됐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제가 만든 책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제 가끔 오타라든지 뭐 물론 그런 건 있지만 전반적인 교재 구성은 아마 건축전기도 마찬가지고 전기안전도 마찬가지고 시중에 있는 책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이제 첫 번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를 최대한 많이 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를 같이 수록을 해서 전기안전 같은 경우는 한 300문제, 건축전기는 제가 400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300문제로 구성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300문제는 너무나도 기본서로 쓰기에는 좀 부족해서 100문제를 더해서 400문제를 했지만은, 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300문제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300문제로 했는데, 이거 가지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상하로에서 제가 2권으로 해가지고 300문제 했는데 충분해요. 그래서 좋은 교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 엔티미디어 양재학 교수하고 뭐 이렇게 5명인가 공저로 지은 정의안전 기술사 엔티미디어에서 나온 거 상중 하로 돼 있죠. 그거하고 내용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4년 전에 모 그룹에 출강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에는 제가 교재를 쓰려고 했던 욕심이 아니고 그 교재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륨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5개월 뒤에 연수원에 이제 합숙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좀 정리된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 근데 그때
3명이 강의를 했었는데 두 강사님들이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 결국은 약속했던 저만 그냥 세상 말로 독박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안전 분야는 양지학 교수님 저작권 이렇게 드리고, 그쪽 것을 아마 한 5, 60문제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해서 산업 안전, 전기 안전 그런 쪽에는 많이 포함을 시켰고, 나머지 전기 부분은 제가 쓴 건축전기 교재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삽입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300문제로 해서 그때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때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어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3시간 이상 꾸준히 투자해라.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실패가지고 처음에 직장을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뭐예요? 55세 들어갔습니다. 55세. 55세 들어갔는데, 회식 같은 것을 회사는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감리 같은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또 이렇게, 또 아니면 협력업체들이 같이 식사하자고, 또 뭐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 또 이제 우리 감리단 회식도 있고 시공사하고 회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 식사 자리, 술자리 이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현장에 이제 상당히 이게 술을 좋아하시는 발주처 직원이 계셔가지고 한 2주 정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 너무 술자리가 잦은 거예요. 보통 한 주에 뭐 2번, 3번 막 이렇게 술자리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 기술사 공부합니다. 이거 저 사업 실패하고 감리라는 것을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10여 년 정도 제가 친구들한테 뒤졌습니다. 사실대로. 그래서 기술사를 저는 꼭 취득을 해야 어떻게 제 인생을 좀 만회를 해서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기술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공식적인 행사는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 사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좀 빼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시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예의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식적인 모임을 해도 1차 식사를 하고 2차 보통 노래방 같은 데 간다든지 뭐 이러면 저는 들어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원룸 얻어놓고 있었는데 원룸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3시간 이상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한 시간을 했습니다. 저녁에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 공부하고, 또 이제 시립도서관 문을 닫으면 원룸에 가서 또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감리 현장에서도 낮에 시간이 짬짬 나는 시간이 있으면 옆에 사람들 뭐 컴퓨터로 고스톱도 치고 그러는데 저는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또 워드 작업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책도 만들고,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먼저 워드를 자료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워드 작업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시험 직전에 손으로 해가지고 서브 노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브 노트로 핵심 정리하고, 3시간 이상 하여튼 꾸준히 공부는 한 것 같고요. 길게는 하루에 뭐 한 10시간씩 이렇게 공부한 적도 많이 있고, 주말 같은 때 학원 가는 날은 이제 학원 갔다 와서 뭐 대충 정리하고, 또 이제 일요일 날은 만약 학원을 안 가면 아침에 일찍 교회 갔다 와가지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쭉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저는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보통 공공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도서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그런 데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긴장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휴가철이 되는데 휴가하고 공휴일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 휴가 때만 되면 가족들하고 이제 어딜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 애들이 이렇게 어리다든지 초등학교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아마 그 휴가까지 반납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상, 아마 중고생 이상 된다고 한다면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어디 휴가 가자고 해도 오히려 걔들이 더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집사람한테는 미리 선물을 했습니다. 내가 기숙사를 취득할 때까지는 하여튼 몇 년이 걸릴 건데 좀 그 모든 휴가, 그 다음에 놀러 다니는 거 좀 이해해달라. 난 못 간다. 그런 거 놀 거 다 놀고 휴가 갈 거 다 가고 그래가지고는 기숙사라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그 대신에 내가 이제 합격하고 나면 아마 훨씬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그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집사람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긴 사실 힘들어했습니다. 중간에 뭐 우울증도 오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참 저는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또 위로해주고, 어쨌든 그 휴가하고 공휴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반납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가 가장 좋은 것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가면 시원하고 공부하니까 시간 잘 가고 아주 좋습니다. 도서관으로 휴가를 합격할 때까지는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하시면서 그 눈으로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눈으로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 기술사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써봤냐, 자기 손으로 쓴 만큼 나중에 가서 나옵니다. 이게 쓴 만큼 무의식적으로 머리에서 생각이 나고 손은 글씨가 써지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쭉 쓰면서 생각하고. 근데 눈으로만 보아가지고는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손으로 핵심 정리를 한다고 그랬죠. 워드 작업한 걸 가지고 학원에 이렇게 가니까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깜짝 놀랐더라고. 아니, 워드 작업을 하면 나중에 그게 나옵니까? 손으로 쓰십시오. 예, 저 손으로는 또 2차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몰라도 저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분들도 대부분 90% 이상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곱하기 4시간이니까 사실상 56페이지죠. 56페이지. 56페이지를 이제 하루 종일 썼는데 적어도 한 50페이지 써야 됩니다. 50. 시간당 13페이지 곱하기 4타임 한 52페이지. 그러니까 50페이지 내지 52페이지 정도는 최소한 써야 합격이 되시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많이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도 가능하면 좀 이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글씨도 저도 이게 잘 쓰는 글씨가 아닌데 어쨌든 저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도 가능하면 좀 잘 쓰시는 게 좋고, 너무 멋을 부리지는 마십시오. 멋을 부리면 보는데 좀 그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멋을 부리지 말고 정자로 그 알아보기 좋게, 정자로 깨끗하게 상대방이 알아보기 좋게, 누구나 알아보기 좋게,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서브노트를 꼭 서브노트라고 그래서 뭐 시험장에서 쓰는 것처럼 1, 개요, 2 뭐 쭉쭉 해서 그 다음에 5 해서 결론 뭐 맺는 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핵심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 제가 오늘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그냥 워드로 준비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 정리만 탁탁탁 하시면 보통 한 문제가 A4로에서 바인더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바인더로 해가지고 앞뒷면 하면 웬만한 문제는 한 문제가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많이 하기 위해서 중간을 줄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쪽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뭐 한 장에 다 들어갔고, 다음에 이제 그걸 시험 볼 때는 막 거기다 이제 낙서도 하고 뭐 하니까 지저분해 하니까 다음 시험 때 또 중요한 것들은 또 쓰고 바꾸고 이렇게 몇 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브노트라는 것은 답안 작성 하듯이 하는 서브노트가 아니고 핵심 정리입니다. 핵심 정리. 핵심 정리를 짧게 본문 위주로 해서 합격할 때쯤 되면 개요, 맺는 말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써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룹 스터디 같은 거, 이제 스터디 그룹 같은 걸 통해서 또 이제 오프라인 뭐 대부분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오프라인 학원들을 많이 다니시니까 오프라인을 다니시게 되면 교수님한테 이거 답안 작성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조언을 얻고, 뭐 이제 그 동영상으로만 하시면 도저히 지도받을 사람이 없다. 그럼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스캔을 떠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메일 주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아서 KIK 3200 골뱅이 넷, 요게 제 이메일입니다. 일로 스캔을 떠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성심성의껏 검토를 해서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잘못됐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전기박사라는 카페를 이제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전기박사의 그 자기가 6개월을 한 1년 공부했다고 했는데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40점이 안 나왔는데 자기 생각할 때는 60점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봐주십시오 라고 올렸더라고요. 제가 봐도 40점이 안 됐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60점이라는 것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객관식에서는 그는 가능하지만 주관식에서는 60점이라는 것이 만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퍼펙트하게 써야 60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100점 만점에 60점이라는 것은 중간 정도 대충 쓰면 되니까 그게 점수가 6점이 안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줬는데 그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핵심 정리를 잘 해가지고 조리 있게 써야지 어쨌든 합격을 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이 암기 비법을 제가 이제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암기 비법을 요 300선 그 안에 이렇게 적어 드린 것도 있고, 거기에 적어 드리지 않은 것은 수업을 하면서 암기 비법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암기 비법을 너무 많이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학원생 중에 한 명이 암기 비법을 300표를 만들어 가지고 교수님 저 암기 비법 마스터 했어요. 뭐야 이게 몇 개야? 300문제입니다. 300문제를 다 외웠습니까? 아직 외우지는 않았고 만들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 그 암기 비법 외우는데 아마 10년 걸릴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암기 비법은 한 5, 60개 정도 중요한 거, 표라든지 뭐 이렇게 반드시 외워야 될 그런 것들은 좀 재미있게 어떤 그 문장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해서 암기 비법을 만들어야 그게 활용이 있는 거지, 그냥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첫 글씨만 따가지고 이렇게 암기 비법을 만든 것은 그건 암기 비법이 아닙니다. 그 시간 낭비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암기 비법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 드린 정도만 하시면 암기 비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브노트 반드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 바인더는 여러분들 이런 걸 사용하십시오.
요게 그 30 번지 이렇게 3개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넘기고 바꿔 끼우기도 좋고 30 그 바인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번지가 없으면 번지 하나 사십시오. 번지 뭐 한 1, 2만 원 할 텐데 어차피 기술사를 공부를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학원비 투자해야 되고 책 투자해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 밥도 많이 사 먹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 인천에 그 전에 감리 현장에 있었는데 집에 1시간 거리도 안 되는데 원룸 얻어놓고 1년 반을 거기서 있었습니다. 원룸값만 얼마입니까?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 2년이 1년 반이면 1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1000만 원. 뭐 거기 것만 해도 지방 거는 뭐 당연히 그 원룸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얻는다 하더라도 인천하고 저희 집하고는 가까운데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왜냐면 도서관 퇴근하고 도서관 가서 하고 잠깐 간식 같은 거 먹고 또 몇 시간 공부하고 그러니까 원룸에서 잠자는 거 위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한 2-3시간 그다음에 잠 뭐 한 5-6시간 이걸 위해서 한 50만 원씩 원룸 그 돈을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절대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감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생활비가 쪼달리고 많이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래도 투자 안 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해이해져 가지고 일단은 출퇴근 하면서 차 막히니까 힘들어. 집에 가면 밥 먹고 나면 좀 쉬고 싶어. 그다음 뉴스 보고 싶어. 연속 보고 싶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암기 비법을 만들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짬을 최대한 이용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그 출퇴근을 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출퇴근을 전철이라든지 버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그 전에 S그룹 그 할 때도 암기 핵심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거 이렇게 해서 이쪽에 저 스프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중요한 암기 비법, 중요한 공식, 그 다음에 핵심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 그런 것들만 해가지고 한 5-60장 5-60장 정도 그냥 한 100페이지 되겠죠. 5-60장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많이 효과들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기본서를 만들고 손으로 핵심 정리하고 또 그걸로 키포인트 책을 또 만들어서 전철 같은 데 다니면서 늘 이렇게 보고 그냥 중요한 암기 비법, 중요한 공식,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은 이 그 출퇴근한 시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전철 같은 데 서 있으면 뭐 합니까? 서 있으면서 책을 봐야죠. 책을 안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루합니다. 책을 보면 내가 내릴 그 정거장도 그냥 지나칠 정도로 쉽게 이렇게 시간도 가고 버스 타도 보고 그 다음에 차 가지고 갈 때 같으면 잠깐 서 있을 때 옆에다 서브노트 놓고 잠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놓고 신호등 봐가면서 신호등 이제 파란불 켜지면 또 바로 가야 되니까 앞차 출발하는 거 보면 내려놓고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쓰면 또 보고 이런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노력 안 해서 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매스컴이라든지 정보 등을 가까이 해라. 안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건축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것을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91위 때 전기 응용을 합격을 했는데 이때 신문에 나온 스마트 그리드 기술 로드맵 해가지고 9개 기술에 대해서 2030년까지 우리가
2012년에 이렇게 2020년에 이렇게 2030년에 이렇게 해서 개발해 나게 가겠다. 태양전지 셀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정질인데 방막으로 가다 유기염료로 가겠다. 그다음 풍력 같은 경우는 현재 육상인데 해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9개 품목을 이렇게 일간지에 나온 거 있었는데 그걸 이제 스크립 해가지고 외웠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무려 몇 번 써먹었냐? 91일 때 한 번 시험에 3번을 써먹었어. 3번. 자, 신재생 에너지하고 관련되는 거 나왔다면 무조건 그걸 썼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향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각 교실마다 하나씩 풀어서 들어가니까 3번을 써먹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응용 때 굉장히 고득점을 했습니다. 그 1차 시험에서 70점 맞았다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한 70점 조금 넘었으니까 고득점을 했고, 다른 문제도 이제 몇 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찍어주는 문제,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문제 해가지고 새롭게 그 이슈되는 문제들을 한 3문제 정도 또 맞췄어요. 3문제 정도. 그렇게 그때 맞췄던 문제가 LED 동특성, 그 다음에 PLS 조명, 그 다음에 BLDC 모터. 자, 지금 벌써 90일이면 지금이 106회입니까? 106회? 15회가 지났으니까 벌써 5년 지났죠. 벌써 5년. 5년이 지나서도 이걸 얼마나 제가 준비를, 이건 나오면 맞춰야 되겠다 하고 준비했던 것이 딱 나온 것을 맞춘 걸 안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만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안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중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하는 학원에는 그 건축 전기를 강의를 하는데, 이 학원 말고 다른, 죄송합니다. 자꾸 비교가 돼서. 거기서는 이제 조명 학회지, 조명 학회지에서 1년에 한 30문제 정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명 학회지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문제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전은 뭐 그렇게까지 그 새로운 것들은 많이 안 나오니까 중간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최신 전기안전 기술사 300선만 완벽하게 소화하십시오.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나중에 이게 완벽하게 소화됐다 싶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계산 문제를 손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한 30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보내드릴 거니까 계산 문제도 그 정도만 소화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미리 계산 문제 받으면 머리 아프니까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메일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마스터 됐을 때 그 계산 문제를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개 정도 남았는데, 기본에 충실하고 이해를 한 다음 외우세요. 자, 무조건 처음부터 막 암기비법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했으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한 것을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만 아프고 지근지근하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동영상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고 외우십시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버리십시오. 이해 안 간 거는 버리세요.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이제 학생들 연구반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렇게 서브노트도 가끔 이렇게 모의고사도 좀 보고 그러는데,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3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 그럼 30명이 똑같이 나한테 좀 전에 배운 것을 가지고 써도 다 틀리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런데 그 채점자가 볼 때 여러 개 책으로 공부했죠. 여러 개 학원에서 공부했죠. 여러 강사한테 공부했죠. 답안이 한 강사한테 바로 전에 배운 걸 써도 틀리는데 내용이 다 틀립니다. 좀 어렵고 도저히 이건 뭔지 내용이 모르겠다, 이런 건 그냥 과과목에 버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한 것만 외워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너무 어려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을 여러분들이 써서 그 점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렇게 외우면 외우기도 쉽고 또 머릿속에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예, 7.8기라고 그랬죠? 7.8기. 7.8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몇 전? 제가 건축전기를 10전 11기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 응용은 1전 1기 했고요. 1전 1기입니까? 바로 그냥 봐서 합격했으니까 전기 응용. 어쨌든 건축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중간에 합격했고, 건축전기는 어쨌든 10번을 시험 보고 11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보통들 그렇게 걸립니다. 근데 안전은 조금 빨리 할 수 있는데 안전도 하여튼 세 번, 네 번, 한 세 번, 네 번 만에 합격을 했다고 그러면 잘 합격하는 겁니다. 7.8기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 막 그 정도면 한 4년 걸린 거죠. 4년, 3, 4년. 3, 4년에 합격하셔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하신 분, 옛날에 뭐 6개월에 합격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죽기 살기로 6개월 동안 공부만 한 거고, 또 합격률이 10% 이상 줄 때 그때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지금은 요새는 그러지는 않고, 요새는 보통 뭐 합격률이 보통 5% 내외 그렇게 되니까 5%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6개월 1년 해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보통 한 2년, 한 1년에서 2년 공부한다고 보십시오. 1년에서 2년 공부하시고 거기에 합격 못하면 뭐 1, 2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한 3, 4년 걸릴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합격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 4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도 이제 안전을 갖다가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그는 공부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 방법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좀 이렇게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본인의 단점을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이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옆에서 보면 아닌데, 근데 본인은 그걸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전에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잠깐 공부를 할 때, 저는 도서관에서 6개월이면 업그레이드를 한 번씩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문제수를 더 많이,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더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전기는 계산 문제가 보통 2, 3문제씩 나오니까 건축전기는 계산 문제 안 맞추고 합격을 못해요. 안전은 이제 계산 문제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이지만 어쨌든 안전에서도 계산 문제 나오면 맞추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분은 시험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요만한 그 노트에 핵심 정리 노트를 한 10권 갖다 놓고 계속 그것만 반복을 해요. 그 다음 시험 볼 때도 와보면 그것만 반복을 해요. 한 서너 번 정도 시험을 보는 걸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뭐 얘기는 안 하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것만 반복해요. 아마 지금도 합격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브노트도 끔찍해야 됩니다. 하면 그냥 눈 하나에 들어오게. 제가 그 서브노트를 할 때 처음에는 A3 가지고 했습니다. A3 가지고 이렇게 A3라고 있다면 이게 3등분 해가지고 여기 내용 쓰고 내용 쓰고 내용 쓰고, 그리고 이렇게 바인더로 해가지고 철회해서 넘기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A3가 넓으니까 도서관에서 이렇게 펴놓고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 두 번째는 A3를 가지고서 마인드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 해가지고 쭉 내용을 쓰고. 근데 이것도 A3다 보니까 넘기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버리고, 그 다음에는 A4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핵심 정리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는데, A3로 해서 바인더로 넘기고 하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바인더도 요게 이렇게 펴놓으면, 요렇게 펴놓으면 넓어서 도서관에서 요게 간섭이 납니다. 그러면 카타칼로 잘라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서 접을 수 있게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이게 그 안 잘라진 걸 가지고 왔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가져오느라고 집에 가면 이제 잘라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음 시간에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접어놓고 그 다음에 전철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요만큼 넓이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옆 사람에 간섭을 줘요. 요만큼 없으면 옆 사람한테 간섭을 덜 주는데 요만큼 있으면 간섭이 돼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그래서 잘라가지고 접어놓고 테이핑하고 펴놓고 테이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바인더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공부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옛날에 어느 그 유명한 분이 한 분 그 도사님이 그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그 비가 왔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비가 안 오는데 그 사람만 드리면 비가 왔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비법을 물었답니다. 도사님은 어떻게 그 도사님이 제사를 드리면 꼭 비가 옵니까? 허허허 다 비법이 있지. 그게 비법이 뭐냐고요. 이 사람아 비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면 비가 안 오고 백이나 그 방법은 그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냥 오늘도 가서 드리고 안 오면 내일도 가서 드리고 또 안 오면 모레도 가서 드리고 그냥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비가 올 때까지 그냥 드린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며칠 하다가 자기 목표가 일주일이겠죠. 일주일 드리고 안 오니까 나 안 해. 뭐 이러지만 그 도사는 목표점이 없는 거야. 언제? 목표점이라는 것은 비가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점을 어디에? 1년, 2년 이렇게 두지 말고 합격할 때까지라고 목표를 두고 그 기간은 이제 물론 마음속으로 3년 안에는 합격해야 되겠지. 뭐 아니면 2년 안에 합격해야 되겠지. 이런 어떤 목표, 시간적인 목표도 가져야 되겠지. 그러나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면 결국은 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 10개명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정리를 했고 안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시간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제 교재는 총 18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개 단원으로 18개 단원인데 산업안전 재해통계 해가지고 산업안전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7장 전기안전 해가지고 한 4장 정도가 안전 관련되는 문제고 나머지 것들은 뭐 거의 전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산업안전하고 관련되는 문제들이 1장이 6.5%, 2장이 4%, 3장이 1.2%, 그 다음에 7장이 4% 해가지고 요게 한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나머지 전기적인 것들이 한 85%가 돼요. 전기가. 자,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뭐 이런 방폭 같은 거 많이 있다. 방폭. 그 다음에 감전. 전기 안전이니까 감전 9.7% 나오죠. 9.7%.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 쪽에서는 변전공학. 그 다음에 배전 설비도 많이 나옵니다. 배전 설비.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도 좀 꽤 나와요. 화재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문제수가 많습니다. 문제수가 많으니까 문제수가 많은 챕터는 출제가 많이 되는 분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장 산업안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